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이 세 개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체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바둑을 두는 알파고라든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그리고 GPT와 같은 언어 챗봇 이런 광범위한 구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각각 어떤 게 딥러닝, 어떤 게 인공지능 이런 걸 딱 구분 지을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어떤 패턴, 어떤 특징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서로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 약간씩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있는 이 러닝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두 번째 개념인 딥러닝부터 볼게요. 딥러닝은 뭔가 좀 깊다는 거예요. 이 깊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심층 신경망을 설계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히든 피처들, 어떤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깊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꽤나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머신러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더 상위 차원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국소 패턴을 찾아낸다든지 혹은 여기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부터 우리가 유의미한 구조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외부에서 가져와 봤는데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특징을 찾기 위한 굉장히 딥하게 쌓여있는 신경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그 피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머신러닝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다루는 것,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통합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예시로 돌아와서 챗GPT,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머신러닝, 딥러닝에 있는 기법들을 사용한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이 세 개를 어느 것이든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 딥러닝이 가장 하위 개념이고 가장 상위 개념이 인공지능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닝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4가지 종류의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이라는 겁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죠. 문제를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도 다 알려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문제랑 답이랑 다 보고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이 답이 나오는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주고 답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고양이 그림, 이거는 강아지 그림. 그러면 우리는 그 정답으로부터 왜 고양이고 왜 강아지인지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특징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 것이 지도학습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있고, 혹은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회귀 문제가 있어요. 회귀 문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수치적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을 내놓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주택의 값 이런 거, 혹은 환율의 시세 이런 거 다 전부 값으로 나오는 거죠. 전부 다 회귀 분석, 리그레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이 다 주어져 있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인풋이 있고, 인풋이 어떤 특정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과하고 거기서 아웃풋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문제와 답이 주어져 있을 때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뉴럴넷 안에 있는 구조에서 어떤 레이어들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럴넷을 혹시나 공부하실 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배우셨다면 인코더가 특징을 찾아내는 것, 특징으로부터 정답을 도출하는 걸 디코더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말 그대로 지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주어져 있고 정답 너가 알아서 찾아라 라고 하는 형태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군집되어 있고 어떤 것이 같은 그룹에 속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주로 찾아내는 클러스터링, 한 개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자료의 차원이 되게 많아요. 어떠한 사람의 이력을 볼 때 나이, 키, 몸무게부터 가족관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거에서 필요 없는 걸 지우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Dimension Reduction이라는 것도 Unsupervised Learning에 속하게 됩니다. 이
둘을 적절하게 섞은 게 세 번째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인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약간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슈퍼바이즈드 데이터가 맞아요. 이게 레이블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다는 건데, 이 답이 주어진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답이 안 주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답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까지 풀어내는, 흔히 얘기하는 연습 문제 풀 때 예제 유제에 답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학습을 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사용하는 구조고, 앞서 두 개 나온 것 대비 크게 비중이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단 줘요. 문제를 주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갖다 내주면 잘했어 아니면 못했어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이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learn from feedbacks 혹은 learn from reward라고 볼 수 있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upervised, unsupervised, semi-supervised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까지 학습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체에서라든지 혹은 신문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딥러닝을 사용했다, 기계학습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그냥 보통은 다 같은 개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개념에는 살짝 차이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단어에 대한 비교를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